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혼자 흥분해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듣고 있자니 어이가 사라지는 사람. 네, 그 사람. 진상입니다. 말을 섞자니 감정만 상하고 무시하자니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고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색하고 싸우는 대신 웃으면서 기세를 꺾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상에게 왜 유머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그리고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풀어볼게요. 오늘 주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왜 진상에게 유머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감정 안 상하고 기세는 내가 가져온다. 진상은요, 말이 아니라 감정으로 승부를 봅니다. 말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상황이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을 휘둘러서 이긴 것처럼 느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 말에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내가 자꾸 설명하고 해명하고 결국 감정이 퍼석퍼석해집니다. 말을 주고받은 건 둘인데 기운은 나만 다 빠져요. 그래서 정색하고 맞받아치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진상 입장에선 봐라, 저 사람도 결국 욱하잖아. 내가 찔렀더니 반응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기세등등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화도 안 내고 그냥 미소 섞어 툭 한마디 던져버리면 진상은 당황합니다. 나는 편하게 웃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씩씩대고 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흥분한 사람보다 여유 있는 사람 편을 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화 안 내고 웃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세는 내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유머의 힘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어라, 이 사람은 쉽지 않네라는 느낌을 주고 나 자신에게는 괜히 휘둘릴 필요 없었지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감정은 덜 쓰고 내 태도는 흐트러지지 않고 체면까지 지키면서 상황도 정리되는 방식. 이게 바로 유머 한 줄의 효과입니다. 둘째, 싸우지 않아도 누가 위인지 분위기가 말해준다. 진상은 항상 누가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자기 말 한마디에 상대가 욱하면 그걸로 이미 한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불 붙이듯 누군가를 들끓게 만드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덩달아 흥분하면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싸움 구도 안에 들어가 버린 순간부터 손해입니다. 하지만 내가 침착하게 받아치고 말끝에 가볍게 웃음 한 방 얹어두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이건 말싸움이 아니라 분위기 싸움, 품격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제3자의 눈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언성을 높였는지, 누가 감정을 드러냈는지, 누가 태도를 잃지 않았는지,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아, 말은 진상이 많이 했지만 중심은 저 사람이네. 그 순간 진상은 말이 많았던 사람에서 혼자 떠든 사람이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진상들이 제일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시비 걸었는데 왜 내가 작아 보이지? 본인은 분위기를 장악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사람들 눈빛이 차가워져 있고 혼자만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뒤늦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유머로 대처하는 사람은 말 몇 마디로 이기는 게 아니라 분위기 전체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말 세게 안 해도 할 말은 다 할 수 있다. 유머의 진짜 매력은 말투는 부드러운데 전달력은 묵직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알잖아요. 싸우면서 이기면 기분은 남고 관계는 망가지고 말을 아예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유머는 그 사이 딱 좋은 지점을 만들어줍니다. 말이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내 감정도 지키고 내 입장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절묘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말이 불편했다면 굳이 그건 실례예요라고 정색하지 않아도 살짝 웃으며 한마디 툭 던지는 유머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듣는 사람도 알아요. 아, 저 말은 불쾌했구나. 지금 경계선 넘은 거구나. 말의 온도는 낮지만 메시지의 온도는 높게 남는 방식. 바로 그게 유머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말은 싸움으로 안 보입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조용한 경고로 꽂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머는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말 못하고 넘긴 건 절대 아니게 만드는 그 미묘한 줄타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말은 덜 자극적인데 상대가 돌아서서 곱씹게 만드는 한마디. 그게 바로 유머로 건넨 메시지의 힘이에요. 제3자 입장에선 웃으며 넘길 수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안에 뼈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유머는 은근하고 은근해서 더 강력합니다. 넷째, 한 방이면 다음부턴 진상이 먼저 피한다. 진상에게 유머로 한 번만 제대로 받아쳐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먼저 눈치를 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또 한 방 맞을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감. 그게 진상에게는 가장 불편한 감정이에요. 정색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무례하다는 말도 직접 안 했는데 분위기만으로 본인이 혼자 민망해진 기억이 남은 거죠. 그리고 인간은 똑같은 불편을 2번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상이 괜히 다시 덤볐다가 또 무안해질까봐 슬슬 거리를 둡니다. 그 사람 속으론 이런 생각이 지나가죠. 저 사람은 웃긴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찔러도 안 먹히네, 불편하네. 이제 그 사람 눈에는 내가 호구도 아니고 맞받아치는 사람도 아니고 애매하게 강하고 애매하게 웃긴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게 제일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진상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한 번의 유머 대응이 한 방 웃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무례를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됩니다. 그래서 진상은 다음부터 말도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다 보니 아예 대화를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 거리도 정리되는 거죠. 이쯤 되면 뭐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잘 웃어넘겼더니 상대가 스스로 불편해져서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에요. 진상에게 말려들지 않으려면 반응하지 않는 게 기본이지만 여유 있게 웃으며 받아치는 건 고급 기술이에요. 정색 대신 미소, 감정 대신 농담. 그 한마디가 나를 지키고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를 멈추게 만듭니다. 진상에게는요, 정면 승부보다 살짝 비틀기가 훨씬 강합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하세요. 화내지 말고 웃으며 이기자. 그게 진짜 센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아하게 웃으면서 상황을 뒤집는 한 줄의 유머.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진상 대처용 유머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감정은 덜고 여유는 챙기고 말 한 줄로 판을 바꾸는 아주 유쾌한 기술입니다. 첫 번째, 말꼬리 잡기형 유머. 이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상의 황당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진지한 척 과장해버리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아, 네 그렇죠 하면서 오히려 진심처럼 더 부풀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움은 일도 안 됐는데 이거 내가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받아치면 됩니다. 그쵸. 거의 국가대표급 활약이셨어요. 응급구조대 부를 뻔했죠. 이게 웃긴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맞장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의 허세와 과장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에 힘을 실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풍선처럼 과하게 부풀려서 펑 하고 터뜨리는 효과죠. 이런 식의 유머는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먼저, 내가 감정 소모 없이 대응할 수 있고, 둘째,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으면서, 셋째, 상대의 과한 자의식을 가볍게 띄웠다 내려놓는 묘한 통쾌함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그 다음 말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느끼거든요. 아, 내가 좀 과했구나. 이 유머는 정면 충돌도 아니고 비꼬는 말투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말에서 힘을 쫙 빼버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런 말은 제3자들이 들을수록 더 웃깁니다. 듣는 사람들도 느끼죠. 아, 저건 빈말인데 저렇게까지 받아주네. 그러면 진상의 기세는 자연스럽게 꺾이고 나는 우아하게 중심을 잡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나랑 진지하게 싸워봐라는 상대의 도발에 응, 재밌는 얘기 고마워요 하고 웃으며 끝내버리는 한 수인 셈이죠.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상황을 정리하는 힘은 꽤 묵직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논리 폭탄형 유머. 진상의 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근거는 없고 묘하게 단호하다는 거죠. 예전엔 다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봤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정면으로 따지면 논쟁의 늪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그럴 땐 진지하게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 사람 논리 그대로 받아서 한 번 더 비틀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가 예전에 해봤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때 이렇게 툭 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마차 타고 출근해야겠네요.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이 한마디가 왜 강력하냐면요. 상대방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빌려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일부러 도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당신 말대로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만 표정은 웃고 있고 말투는 가볍고 분위기는 유쾌한 상태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유머는 싸우지 않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상대의 말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비논리적인지를 정확히 드러내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유머가 누가 더 똑똑하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특히 예전 얘기만 꺼내는 사람, 권위로 누르려는 사람, 자기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겐 이 유머 한 줄이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무기로 작용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내 말이 당연히 먹힐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뒤틀린 상태로 돌아오면 그게 아닌데 싶어도 뭐라고 반박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유머를 쓸 때 내가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톤은 낮고 표정은 여유 있게 그냥 친구랑 농담 주고받듯이 아니 그럼 돌로 빨래해야죠.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웃으면 내 말이 무섭게 들리지 않는데 상대는 괜히 말문이 막혀요. 그게 이 유머 전략의 진짜 묘미입니다. 결국 이건 진상의 낡은 말에 낡은 논리를 더해서 자기 모순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한 수입니다. 말보다 더 말로 싸움 없이 말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세 번째, 자기 디스형 유머로 빠져나오기. 진상의 공격이 제일 찌를 때가 언제냐면요. 정확히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입니다. 그걸 아직도 몰라요? 요즘 애들은 다 아는데. 어우, 그 나이에 그걸 못해요? 이런 식으로 슬쩍 깎아내리는 말투. 듣는 순간 기분이 쎄하죠. 여기서 정색하면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물고 늘어집니다. 그럴 땐
기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한 발 먼저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그게 오히려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기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연식이 좀 돼서요. 요즘 유행하는 논리엔 약하네요. 아유, 저 아날로그라 그런가 봐요. 아직도 손편지 감성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스스로를 가볍게 내려놓는 한마디가 들어가면 상대는 갑자기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상대방이 움츠러들길 기대하고 날린 공격인데 오히려 내가 먼저 여유 있게 웃으며 받아넘겼기 때문이에요. 이 전략은 마치 이런 겁니다. 상대가 내 약점 알아 하고 칼을 들이댔는데 내가 그거요? 이미 아침에 거울 보면서 다 봤어요 하고 웃는 것과 같아요. 상대가 준비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유머로 미리 내려간 사람은 이후의 비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공격당할 틈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웃으며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은 작은 공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무례한 말을 유쾌하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듣는 제3자도 이렇게 생각하죠. 우와, 저 사람 여유 있다. 괜히 건드리면 내가 민망하겠다. 그래서 이 유머는 공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먼저 웃고 내려앉은 사람은 오히려 분위기를 쥐게 됩니다. 농담의 중심이 되면서 무게 중심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결국 이건 지는 척하면서 이기는 말. 진짜 센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말 돌리기 유머로 주도권 전환. 진상과의 대화에서 가장 피곤한 순간은 꼭 말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도돌이표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나 끝도 없이 말을 이어갈 때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밖에 안 됐는지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때도 비슷했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결론은 없고 말만 계속 이어지는 유형. 처음엔 들어주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신이 점점 멀어지고 이 얘기 도대체 언제 끝나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죠. 이럴 땐 그냥 딱 잘라서 그만하시죠라고 하기엔 너무 날이 서고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하면 또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유쾌하게 대화 흐름을 정리하는 한 줄 유머. 예를 들어 이 얘기 엔딩 장면은 언제쯤 나올까요? 시즌2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색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너무 길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됩니다. 이 전략이 좋은 이유는 내가 말의 방향을 억지로 꺾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부드럽게 돌려놓으면서도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머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긴 말에 지쳐있던 제3자가 아, 그 말이 하고 싶었어 하고 속으로 박수치는 순간도 생기죠. 중요한 건 이 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상황 전체를 살짝 비튼 채로 정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말이 너무 길었구나, 쓸데없이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한마디, 그리고 그걸 정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전하면 상대도 기분 상하지 않고 스스로 멈추게 됩니다. 말은 길지만 본론이 없는 상태. 그런 대화는 결국 시간도 뺐고 에너지도 뺐습니다. 그 흐름을 유쾌하게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대화의 주인공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은 싸우지 않고 흐름을 끊는 가장 부드럽고 똑똑한 판짜기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 우문현담 유머. 진상들의 말에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낡은 고정관념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요즘 세대는 고생을 몰라. 이런 말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죠. 문제는 이런 말이 늘 반복되고 늘 같은 톤으로 나오는 데다. 누가 반박이라도 하면 예의가 없다. 말대꾸한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정면으로 반박하면 괜히 어른 공경 안 하는 사람 되기 딱 좋고 그냥 웃고 넘기자니 속이 답답하고 이럴 때 효과적인 대응이 바로 우문현답 유머입니다. 뜻밖의 말장난, 살짝 엉뚱한 듯하지만 정확한 한 줄로 상대의 말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요즘 애들은 말이야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받아쳐 보세요. 요즘 애들은 화석이랑 대화 잘 안 해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건 정면 충돌도 아니고 상대를 욕하는 말도 아닌데 듣는 사람들 사이에선 묘하게 공감이 터집니다. 그 순간 그 낡은 말의 민망함이 조용히 공기처럼 퍼지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말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생기죠. 이 유머가 가진 힘은 직접적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언의 메시지가 또렷하게 전달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진부하네요. 그 기준, 이제 시대랑 안 맞아요. 이런 말은 정색하고 직접적으로 하면 날이 서지만 엉뚱한 우문현답으로 살짝 비틀면 웃음 뒤에 여운이 남습니다. 게다가 이런 유머는 듣는 제3자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아, 저 말 다들 느끼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한마디로 정리했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분위기의 흐름이 확 바뀌죠. 그리고 진상은요, 그 분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자기가 한 말이 쓸데없이 오래된 소리로 인식되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슬슬 입을 닫게 됩니다. 이 전략은 말로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라 유머로 말의 힘을 스르륵 빼버리는 기술이에요. 말은 가볍지만 메시지는 깊고 표정은 여유 있지만 상대에겐 조용한 펀치로 남는 유머. 이게 바로 진상 앞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시원하고 똑똑한 우문현답입니다. 유머는 잘만 쓰면 진상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내가 더 민망해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소는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걸 지켜야 유머가 유머로 들립니다. 말로는 웃자고 했다고 해놓고 얼굴은 정색이면 상대는 그걸 농담이 아니라 비꼬미나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머의 첫 번째 조건은 표정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얼굴에서 먼저 나오는 분위기. 심지어 같은 말이라도 미소를 띠고 말하면 장난처럼 들리고 표정 없이 말하면 꼬집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툭 던지는 한마디에도 입꼬리를 살짝만 올려보세요. 그 미세한 미소 하나가 상대의 반응을 부드럽게 만들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건 웃자고 한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유머는 꼭 당사자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죠. 진상 앞에서 유머로 대응하면 상대는 순간 당황하지만 진짜 큰 효과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제3자들에게 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저 사람 말 센스 있네. 싸우진 않았지만 기세는 안 밀리네. 무례한 말도 저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이미지가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상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유머 한 줄이 나를 말 많은 사람이 아닌 여유 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순간이 되기도 해요. 즉, 유머는 상대만 겨냥하지 말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한 연출이라는 생각으로 써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유머는 누군가를 눌러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세를 꺾거나 말을 이겨먹기 위한 전술도 아니죠.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순간 유머는 공격이 되고 맙니다. 정색하지 않고 감정 섞지 않고 그냥 센스 있게 웃으며 한마디 툭.
싸우지 않고 넘기기. 그게 진짜 센 사람의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쾌하게, 단단하게.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